안녕하세요. 주니어 랜선 교육 시청자 여러분. 저는 MC의 김성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공동진행의 정혜진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예, 저희가 이제 어느덧 무사히 2회차를 맞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불법 남침과 한강교 다리 폭파의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는데 어떻게 어떤 느낌을 받으신 게 좀 있으신지 좀. 저희가 알지 못했던 한국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뭐 방송을 했다기보다 저도 되게 네, 많은 진짜. 배움을 받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 한 회차 만에 이 광범위한 지식을 저희가 다 배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네. 구수하게 6.25 전쟁 이야기를 들려준 할아버지 장삼열 박사님 다시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삼열입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로 굉장히 많은 문의와 그리고 너무 강의를 잘 보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재밌고 뜻깊은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실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뭐냐면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고지, 네, 고지전. 그 6.25 전쟁하면 고지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영화에서도 또 고지전이 또 유명하죠. 네,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영화를 네, 굉장히 많이 고지전에서 영화 모두 다 잘 아실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고지전이 휴전 협상 나오고 나서 계속 그 2년 넘게 고지전, 그 다음에 이제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백마고지 전투 그리고 거기에 영웅 3용사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또 6.25 전쟁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평균 연령이 참전했던 분들이 94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생존하신 분이 이제 3만 명대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전쟁을 알아야 이제 다음을 대비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대비하라 하는 그런 베네티우스의 명언을 한번 되새길 겸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럼 갑자기 고지전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고지전이 이게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951년 7월 10일에 이제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됩니다. 근데 휴전회담이 시작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 휴전회담을 이 산통을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은 벌고 뭔가 또 전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지에서 또는 하천에서 계속 이게 소규모 전투 위주로 하다 보니까 피해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는 게 있을 거예요. 피해 능선 전투, 또 단장의 능선, 그 다음에 또 백마고지 전투, 그리고 네바다 전초 기지 전투, 뭐 이런 정도들이 기억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마고지 전투는 여기 요도에서 보신 것처럼 1952년 10월 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국군 구사단이 김종호 사단장이었는데 그분이 방하는 그 지역에 철원들 그 북방에 중공군이 무려 3개 사단이 공격해 온 겁니다. 수적으로 보면 1대 3이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4만 5천 명이면 네.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죠. 4배, 5배에 해당되는 그런 중공군이 몰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그게 김종호 사단장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들이 정말 잘 싸워줘서 12번의 그러한 전투를 통해서 싸우다 보니까 7번 고지 주인이 바뀌었어요. 뺏겼다가 다시 빼었다가 이런 과정을.
그렇게 지루하게 피해만 들고 이제 전투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 용사 3명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누구냐? 강승우 소유의 이명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삼용사라고 그러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고지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중공군이 계속 쏘아대는 기관총 진지, 요즘 고지전에서 나오잖아요. 토치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빵카에서 계속 쏘아대니까 우리 아군이 공격을 아무리 해봐야 피해만 들고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승우 소유의 이명이 이제는 TNT와 그 다음에 그 수리탄 이게 짊어지고 뭐라고 했냐, 딜을 부탁한다 하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우들이 업무 사격을 해가지고 다행히 그 기관총 진지까지 도달해서 자기가 가지고 간 TNT 던지고 수리탄 던져가지고 완전히 폭삭하고 본인도 함께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육탄전이라는 그렇죠. 직접 짊어지고 그렇죠. 네, 수류탄 몇 개 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손에 들고 하면서 내 뒤를 부탁해 하면서 그냥 에마디 소리와 함께 팍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던지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이 적의 기관총 진시가 완전히 폭파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승리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15일 날 완전히 이 백마고지를 우리 국군이 이제 탈취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적군이 기가 질렸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한 그 강승우 소위를 포함한 그 3용사가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면서 또 아울러서 그때 우리 유엔군은 뭐가 강점이었어요? 화력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력한 포병 막 퍼붓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항공기가 또 폭탄을 갖다가 막 퍼나르죠. 했는데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여기 슬라이드에 제가 통계를 재어봤는데 공군이 745이나 출격해가지고 2,700발을 지원했어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포탄, 가용한 포탄, 우리 유엔군은 22만 발. 그 다음에 중공군이 열세안 가운데도 5만 발 이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27만 발이 그 백마고지에 막 퍼부어진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너무 사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395 고지거든요. 네. 해발.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역사학자들이 아니다, 재봐라. 이제 1m는 까져가지고 394m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폭탄이 쏟아져. 그리고 피해도 우리 국군도 약 3,500명 사상자가 생겼지만 중공군은 무려 15,000명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 중공군, 거기에 참전했던 중공군은 한동안 전장에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백마고지냐라고 했을 때 제가 초기에 물었잖아요. 왜 백마고지일까? 그때 화약의 연기와 그 다음에 그 잿더미가 생긴 게 꼭 누워있는 하얀 말 같더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백마고지, 미군들은 화이트 홀스, 그렇게 해서 백마고지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지역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지역 이름은 철원 북방에 있는 395고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하나 풀어내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건 많은 분들이 전쟁사를 정말 깊이 연구하지 않은 분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구사단 30년대 용사들이 잘 싸웠느냐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그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신력. 또 철원 안보 정신.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해도 이 6.25 전쟁이 1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빨갱이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펜 대신에 총을 맨 학도 호국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저씨들은 그냥 지게지고 가서 포탄 날아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안보 애국심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장 핵심을 짚은 사람이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프리트 사령관이 어떻게 했느냐? 교육 없이는
훈련 없이는 우리 한국이 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대한민국 국군들이 애국심은 충실하고 이 공산당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실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벤프리트 사령관이 미국의 군단이 3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군단 예하에 FTC라고 야전 훈련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단별로 로테이션으로 8주 정도, 2달 정도 소집 교육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어떻게 소총을 다루고, 그 다음에 사격과 기동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매복 정찰은 수색 정찰은 어떻게 하고, 나가서 제대별로 분대, 소대, 중대, 대대별로 어떻게 전투를 하고 화력 운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7, 8주 동안 봐온 다음에 마지막에는 CPX라고 중요 핵심 간부들만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상황 조치 훈련을 해서 이 정도 딱 해놓고 이제 전장에 투입했는데 제일 먼저 적용한 부대가 바로 구사단이었어요. 그래서 구사단이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백마고지 전투에 임했을 때 실제 장병들이 자신감 있고 내가 이렇게 배운 대로 싸우면 이기겠구나 했는데 그게 딱 적중해가지고 벤프리트 사령관이 백마고지 전투 끝나고 나서 극찬을 했어요. 와, 우리 한국은 변했다. 그리고 주저주저 했던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야, 한국 교육 계속 시켜야 된다. 해서 FTC가 전쟁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예. 이게 그래도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전쟁 상황에서 이 배운 걸 써먹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정신력 하나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력이 뒷받침되다가 전투 의지와 애국심이 충만하니까 그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우리 국군 구사단 장병들이 고지에 올라가서 만세 하면서 그토록 늘 눌려갖고 패배였던 그 패배감에서 이제는 승리감으로 고치는 그 모습 자랑스럽잖아요. 네.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공을 기리는 의미에서 군데군데 이런 그 백마고지 기념비 또 특히 그 선봉장의 역할을 했던 강승소위의 그런 그 기념비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뭐냐면 제주 통일관에 있는 백마고지 영웅 강승소위 상입니다. 그래서 측면 사진도 같이 했는데 TNT와 수류탄을 가지고 기관총 지치를 폭발해 장렬히 산화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백마고지 3군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강승우 소위 추모 행사가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매년 6월 초에 그 현지 제주도에 가가지고 추모 행사를 하는데 이건 작년에 했던 사진을 참고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 하나 제가 사진 하나 소개할까 그래요. 요게 뭐냐면 백마고지 그 전투 중에 진중 예배라고 지금 예배 드린 장면이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라크에 참전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전쟁통에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걸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오늘은 나가지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미군들하고 같이 싸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목의 인도하에 기도하고 출전하는 거. 네. 자,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6.25 전쟁 하면은 3년 1개월 그리고 3일 동안 됐거든요. 그때 피해가 얼마 생겼냐면 한국군과 유엔군 합쳐가지고 80만 명의 그런 사상자가 생겼어요. 반면에 공산당은 약 180만 명의 그런 그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너무 엄청난 피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이 몇 명이나 피해 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100만 명. 100만 명. 네. 당시에. 그렇죠. 사상자, 그러니까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산가족도 생겨났는데 기억나시죠? 이산가족 찾기 운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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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산가족이 우리 대한민국 이산가족이 몇만 명이냐? 1000만 명.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는 참 이산가족의 아픔, 또 우리 가족의 어떤 이별의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되죠. 그리고 혹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 파병 규모 16개 전투부대가 이제 그 나라에서, 16개 나라에서 전투부대를 파병했는데, 노랗게 친 게 뭐냐면, 우리 미군이 연 인원이 178만 9천 명이 3년 동안 대한민국에 싸워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희생당한 분이 전사자만 3만 6천 명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 때 무슨 말씀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미군이 몇 명이 왔어요? 180만 명 가까이 왔잖아요. 18배의 미군이 지원을 해줘서 지원해주고 정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하고 느끼할 때 뭐라고 합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쟁 그 기념비 앞에 탁 서있지. 우리가 한국 오는 날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온 국민들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가슴 깊이 새기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니어 랜선 교육 그 백마부지의 전투의 영웅이죠. 강승 소희에 대해서 장상열 박사님과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정말 선조들이 피땀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얻어낸 거에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3회차 교육이 연달아서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